예, 말씀하세요. 예. 마이크 좀. 예, 그러면 박전이 귀가 간질간질하겠네. 질문 이렇게 마지막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마이크 뒤에. 네. 저는 이제 여기 계신 지금 후보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실 건데요. 작년에 먼저 이제 저는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혁명당에서 그 사전투표한 감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한번 그 경험을 했습니다. 송파 선관위에서 우파 시민들하고 같이 저는 이제 그 전에 직전에 그 은평제일교회에서 그 공명선거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받은 분들하고 이제 카톡을 하다가 그 사전선거 당일 사전선거 시작한 날인가 저녁 때 그 인력 지원 요청이 왔습니다. 같이 이제 교육받은 분들이 송파 선관위 감시 활동을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함을. 근데 11시, 10시 반 정도에 연락 왔는데 그 차 타고 이제 달려갔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민의 눈이라고 있더라고요. 시민의 눈. 그 사람들이 먼저 와서 그 선관위 건물에 그 현관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같이 이제 그 우리 우파 동지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가기 직전에 우편 탑차가 왔다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어준 씨가 와서 그 시민의 눈 사람들을 격려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거기는 우파 시민들이 지켰기 때문에 그 부정선거를 세게 못하고 탑차가 와서 그 사전투표함을 실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거기서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거의 유일하게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수개표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중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수개표 이거는 이미 다 투표를 하고 나서 부정선거든 뭐든 투표를 하고 나서 개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를 그 전에 수개표하기 전에 될지도 모르지만 하기 전에 어쨌든 막으려면은 뭐 사전투표함 그 부정하는 것도 막아야 되고 뭐 전자개표 이런 것도 뭐 제도가 선거법에 개정되지 않는 한 그런 거 다 막아야 되는데 일단 이런 선거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부족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클린선거 시민행동이라는 그런 부정선거 감시 우리 국민 단체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시간 나면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가입해서 사전투표함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총재님한테 좀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는 너무 힘이 미약합니다. 근데 국민혁명당이 지금 한 500만 된다 했습니까? 전국 조직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제 많이 당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 선관위에서 그 사전투표함 보관 기간 동안 이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그런 부정선거를 저지른다고 보면은 그래서 송파에서 네. 야당 의원이 된 거거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가벼운 예를 하나 들자면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 때도 우리가 부정투표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썼는데 그때는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저쪽 정치기획팀이 서울시장 선거는 공정하게 하자. 이번에 공정하다는 걸 많이 보여줘야만 저 사람들이 느슨하게 될 거다 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투개표에 개입했다면 오세훈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투개표 개입을 안 하니까 압도적으로 이기잖아요. 그것처럼 다음에 내년 3구 선거도 투개표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개표 문제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이걸 따지기에는 현역 의원이 필요합니다. 현역 의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대선 조사위원회 만들고 있는데 부정선거 문제는 섹션도 없더라고요. 얘들이 신경을 안 쓰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안타까움이 있고
우리로서는 어떻게 하냐면 지난번 그 서울시 선거 투개표 할 때 우리가 그 각 그 개표소마다 몇백 년씩 사람을 동원해 놨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면 항의하고 덮쳐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의 조사에 의하면 그런 사고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전국 규모의 투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전국에 263개인가 되죠. 개표소가 개표소당 적어도 2,000명, 3,000명의 우리 당원을 동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그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관계하는 사람들하고 연대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연대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주도권 따지지 않고 네. 잘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몇 개 있잖아요. 정창화 네. 목사님, 무슨 황교안 총리 다 있거든. 민경훈이 다 네. 모아서 같이 네. 하려고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이 움직여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 소용이 없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전투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가능하면 안 하도록 캠페인을 그렇죠. 벌리는 거. 예. 근데 이것이 사전투표 없애야죠. 선거법 위반 여부를 또 따져야 합니다. 네. 사전투표 하지 말아라 그러면 또 저 선거법 문제가 되니까 그거 다 우리 저 법률단이 체크해서 사전투표를 가능하면 전혀 안 하도록 지들만 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예. 예? 예. 그렇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막판에 수개표로 개표를 확인하는 거. 네. 이것을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이것이 선거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가져야만 이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내년 3월 9일 근처에는 속된 말로 말해서 죽겠냐고 까무라치기에 결단이 필요한 시대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지금 느슨하게 앉아 있는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그 생각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 선거로 제대로 가다가는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 요새 보세요. 민주당에서 하는 거 보세요. 예. 자기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지들 안 된다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예. 자기들이 조사해 보니까 안 되거든. 그래서 자기들이 이 선거를 지면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커밍아웃 하는 사람도 나올 겁니다. 부정선거 계획에 뽑아 이런 사람 우리 잘 보호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야권의 대우가 단일화돼야 합니다. 예? 단일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그쪽 사람들이 천하의 운세와 진운을 잘 살펴봐가지고 큰 것도 아니에요. 이재명이처럼 사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죄해라 이거예요. 사죄해서 박근혜에 대해서 불쌍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줘라 이거야. 예. 예. 그게 이게 국민 회개 운동 아닙니까? 네. 그리고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또 정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 어? 예.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그렇게 몰려서 사람을 꼭 천일의 앤처럼 그렇게 마녀 사냥을 해볼 수 있습니까?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측 그쪽에서 뭔가 파천황적인 그런 조치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열심히 선의의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예. 그 총재님, 그 좀 있으면 이제 저기 국민 후보 토론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당 야당. 근데 이제 그 토론회 3% 이상이 되면은 참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총장님도 그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3%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물밑 작업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저기 후보님 주최로 그 나머지 그 우파 쪽을 통합해서 그 3%를 만드시고 그 토론회에 참석할 수가 있죠. 훨씬 유리하죠. 훨씬 유리하고 예, 예, 예. 그 입김도 작용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죠. 되든 다른 사람이 되든. 예, 글쎄요. 그래서 그 일을 좀 물밑 작업을 좀 지금부터 계속 하셔서 아직 해야 되지 시간이 조금 않을까요?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상로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합니다. 네. 하는데 잘 되지 않으면 손해보는 셈 치고 제가 조원진이 만나가지고 네. 야 그거 하자. 니나 나나 둘이 해갖고 안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하자 이러고 안철수도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고요. 네. 또 우리가 개인적인 선전을 하는 데는 이 정권 무서운 정권이에요.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기가 막히게 막아요. 놀랄 만큼 망하고 종편이나 뭐 공중파에 제 아는 사람이 수없이 많거든요. 네. 예. 전화해도 안 받고 아. 만나서 아야 나 좀 살려주라. 아. 그렇게 제가 그 무서운 존재가 됐어요. 만나면 직장에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그래도 언젠간 터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예,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 이제 전략을 좀 이제 정말 전략을 짜야죠. 예, 전략적으로 다가가야죠. 이제 그 문제에 그쪽으로 대해서는 이제 가면요. 예. 우리 캠프 안에서 예, 예. 약간의 이론이 좀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될 거라는 사람도 있고 뭐 일부러 그렇게 할 거 뭐 있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하여간 뭐 크게 제 인품이 어긋나지 않을 만한 한계에서 열심히 따진 것은 따지고 예. 확보할 건 확보하고 그럴 작정입니다. 이제 남은 눈치 슬슬 봐야 할 입장이 아니니까. 예. 그러나 어디까지나 인화를 잘 지키면서 인화가 깨지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굉장히 정치가 그렇게 종합 예술입니다. 예. 세게 가서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또 사이가 나빠지면 또 안 되고 예. 이렇기 때문에 하여간 근데 원래 기도하는 뭐 마음으로 원래 연예계에서도 노이즈 마케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이렇게 노이즈를 일으키면은 잡음 같은 거를 막 일으키면은 단다를 수가 없거든요. 요새 사실은요. 허경영 후보가 그 저 13소짜리 그 전화 캠페인하는 거 봤죠? 아, 예, 못 그 봤는데. 가끔 전화 받는 거 있죠? 있어요. 저도 2번이나 받았는데 예. 그것도 돈이 필요합니다. 음. 그것도 돈이 필요한데 저는 여론조사 같은 걸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한데 그 제 후원회에 돈이 별로 잘 안 모여요. 그래서 왜 안 모이냐? 야 뒤에 돈 많은 사람 있지 않냐? 근데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사정이 좀 오묘합니다. 앞으로 뭐 잘 풀려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잘못하는 것도 제 부덕의 소치가 되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님의 그 빈소에 예, 참석을 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호칭을 가지고 굉장히 지금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씨라고 불러야 되냐,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되냐. 전 대통령이죠. 전 예, 대통령. 근데 이제 그 문정권에서는 전씨로 못 박았지 않았습니까? 그놈아들, 예. 그놈아들 나쁜 놈들. 자기들이 또 그 지혜 받을 겁니다. 예, 문재인 쪽에서 어떻게 하는 건 그만두고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하는 거 보세요. 예? 그래도 조선일보는 별세하고 붙였더라고요. 동아일보는 사망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거기 가서도 그 얘기했지만 광주와 전두환이가 대립되는 개념 아닙니까? 이 개념을 푸는 사람이 이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가 됩니다. 저는 광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적어도 저는 광주 당시에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나 광주가 가지는 당초의 민주화 운동의 그 개념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니들이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군더더기 하는 걸 좀 띄라 이거야. 웬 놈의 유공자가 그렇게 많냐 이거야. 엉뚱해. 추미애도 유공자고 말이야. 이해찬도 유공자고. 그거 다 떼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떼고. 무슨 유공을 세웠죠, 그분들이?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별사람 다 했어. 내가 이름 다 안 들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유공자를 왜 발표를 못해? 아니 전 세계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영광스러운 이름을 발표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왜 부끄러운 유공자가 됩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광주도 철저하게 자기 정화를 해야 되고 네. 전두환 대통령도 다른 거 다 양보를 하면서도 그 뭐 군대 동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끝끝내 양보 안 하고 갔지 않았어요? 네. 자기는 자기의 뭐가 있는데 왜 그걸 확 풀어갖고 얘기를 안 하고 가셨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엊그제 그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자료가 저한테 막 쏟아져 들어와요. 아, 그래요? 미 국무성 자료 뭐 별 자료가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는데 어떻든 간에 제 생각은 광주와 전두환 두 사람을 공동으로 명예스럽게 만들어내는 것이 역사의 방향이다. 근데 그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청와대 주인이 된다면 그거 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고 그리고 광주도 그거 반대하면 처벌한다는 법 만들고 그거 웃기는 짓이에요. 그거 왜 바보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어. 그렇죠. 예. 그래서 광주도 명예스럽게 하고 전두환 대통령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런데 그런 자료도 많이 있고
아무튼 그것은 우리 역사가 풀어야 할 가장 뜨거운 핫 이슈입니다. 요새 세월호는 많이 갔죠. 광주 문제를 잘 푸는 것이 이 나라를 진정으로 통합시키는 그 어떤 아킬레스건, 그 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예, 진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저기 계속 질문 한번 예, 마지막 해보겠습니다. 질문 예. 받겠습니다. 예. 네. 저 마이크를 좀 주시면 마지막. 예. 아유, 오랜 시간.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예, 다행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네, 아유 장시간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기자회견에 계셔서 너무나 먼저 감사드리고요. 참 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 거예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대략 뿌리는 알 터인데, 제가 지금 생각하건데 그 윤석열이가 그 친구가 그 아집적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자기의 그 뭐라 그럴까, 고집이 그 있는 사람인 것 고집이죠. 같아요. 예. 그것은 설령 사람이 고집 있는 건 뭐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건 뭐 때에 따라 고집도 있어야 되는 건 맞으나, 이제 그렇게 명확히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총재님께서 좀 사죄해라 라고 얘기를 해도 지금 꿈쩍도 않고 있거든요. 그거 꿈쩍도 안 한다는 것은 그는 또한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 링크가 걸렸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혁명당 김총재 후보님께서 어쨌든 그 윤석열 그걸 이용은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우리 백성들이 택한 건 것인가, 우리 뭐 어린 청년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렇게까지 그런 윤석열이 같은 사람을 추앙해서 지금 왔잖아요. 만들어 놨잖아요. 어쨌든 그건 우리의 몫이니까 우리의 자책할 부분이지, 윤석열이 뭐 어떠니 문재인이 어떠니 이런 얘기가 나는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럽거든요. 실상은 부끄럽거든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나도 깨어서 정말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고 그 마음이 하나가 동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 나라에 필요한 게 이 시대에 요구사항이 뭔가, 요것만 잘 되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리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혹이라도 단일화가 뭐 물론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맞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해왔고요. 근데 오늘의 아침에 그 간증, 그 총재님 간증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이, 어떤 이유로든 만약의 경우 사죄를 안 하고 윤석열 그 당 그쪽에서 그거를 미적거리고 다 그쪽 무리는 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걸 갖다 걔네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우리가 똥 싼 거니까 우리가 치워야 된다는 각오로 그 끝까지 그들이 말을 안 듣고 백성도 우습게 하는데 사죄도 안 하는데 그거 뽑아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른 거 우리가 고난을 받자는 거죠. 핵심만 좀. 예, 예. 끝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끝까지 나가서 국민혁명당 이름으로도 충분히 우리 그 애국 시멘트 그 광역교회에서 3년 동안 그때 뭐 총재님 그때서부터 제가 잘 알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이시고요. 뭐 눈물겹게 고마운 말씀입니다. 포인트는 이것인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요새 일각에서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의 제2 후보냐, 그러니까 문재인은 이재명이가 돼도 좋고 윤석열이가 돼도 좋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 일이 정리가 된다면 저는 끝까지 어떤 경우가 있어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함부로 판단해 가지고 윤석열을 징치하려다가 최악의 승량이를 이 역사에 불러들일 수는 없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막판이 될 때 제가 마라톤 하다가 결승전 5m 전방에서 스톱하겠다 그랬죠. 스톱할 때 국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끼어서 이재명이가 돼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윤석열이가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제가 양보하는 것이 옳고, 그리고 당시에 국민들이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똑같은 놈이다,
근데 네가 3차로 해서 네가 이길 수 있다 하면 나는 그거 묵살하고 3차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이 냉철하게 저에게 잘 지도 편달을 해 주시고 어떤 경우라도 지 욕심 때문에 전국을 버렸다는 만세의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판에 못 하더라도 역사는 또 다른 고비가 있기 때문에 예. 다른 고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역사는 긴 장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이렇게 방해하는 전화를 자꾸 하나. 또 하나는 윤석열도 나중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100일이나 남았기 때문에요.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이제 책사들이나 그 현인들이 그걸 잘 정리를 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그냥 엉망진창이 될 만큼 대한민국의 민족이 운이 없는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런 것이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어떤 경우도 민족을 사랑하고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는 입장에서 행동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점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뭐 시청해주고 계신 다 일어나셔서 지금 시청해주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계시는데 지금 제나바 광장에서 또 어느 한 우파에 치중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 틀립니다. 또 추구하는 방식도 틀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최선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의견이 좀 틀리다고 해서 저거 틀린 생각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른 거예요. 생각이요. 다른 겁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 각자 다른 건데 그 안에서 최선을 찾고자 노력해가지고 저희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고 서로 이제 이 사람이 이 후보가 이 정치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우리의 말을 전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갭차를 이렇게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이제 민주주의를 이루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네바 광장에도 우리 황교안 대표도 왔었고 민경욱 의원도 왔었고 또 우리 김경재 우리 후보님도 오셨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사상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윤리 도덕적인 사상을 다 얘기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가시고 또 이렇게 오늘도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는 여러분들 시청자의 몫이고 거기에 대해서 혹 설령 나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하시지는 마시고요. 뭐 비판할 내용이 있으면 하시면 되는데 이런 취지로서 우리가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린 광장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특별 안내를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이 제네바 광장이군요. 제가 사실은 다른 데서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분위기가 너무 좋고 라이팅도 좋고 여러분도 우호적으로 해주시고 해서 여기서 그냥 발표하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정식으로 대통령 후보 토론에 나가서 하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서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이 제네바하고 좀 관계돼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인천에서부터 파주에서부터 동해안까지가 145마일입니다. 근데 양쪽에서 5km씩 돼서 폭이 10km예요. 쭉 한 것이 여기 5억 평입니다. 5억 평. 우리나라로 해서 저는 북한이 확실히 남쪽의 간첩을 침투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확실히 쓰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보내오면 사정없이 감옥소에 집어넣어요. 저는 법치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 철저한 입장을 전제한다면은 이 폭을 5km씩 더 늘리면 5억 평이 됩니다. 5억 평. 그래서 인천에서 저기 평창 있는 데까지 KTX를 놔요. KTX를 나고 도로를 만들어서 이것을 세계 평화존으로 만듭니다. 월드 피스존. 여기다가 전 세계에 좋은 걸 다 갖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빌딩도 넣고 카지노도 넣고 뭐 생명의 숲도 넣고 다 넣은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UN 본부를 거기다 넣으려고 합니다. UN 본부가요 전 세계에 4개가 있어요. 뉴욕에 있고요. 제네바 스위스런드에 있어요. 여기는 의료, WHO 이런 걸 취급합니다. 그다음에 비엔나 오스트리아에 있습니다. 여기는 IAEA 핵무기를 취급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나이로비 케냐에 있습니다. 여기는 인종 문제를 취급하는 데입니다. 인종, 종교, 인종 문제. 나는 5번째의 유엔 본부를 이 평화존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기후, 환경 이런 걸 따지는 제5 유엔 본부를 만들면 사람들이 전부 인천공항에 와서 여기 도시도 있고 유엔 본부 총회도 하고 저쪽에서는 무슨 저 생명의 숲처럼 저 엔터테인먼트 파크도 모르고 여기서 저 기차 타면 저 평창 저 강원도까지 1시간이면 달리는 세계 최고의 관광지대를 만들어서 북한 사람들로 잘 살고 우리 젊은이들 거기 가서 같은 민족이 5천만에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제 평화를 이루겠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월드 피스 존을 만들겠다는 것이 대구상인데 그건 다 구상이 되어 있어요 제가. 대구상이 되는데 나중에 발표하려고 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네바가 있어서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경재 후보님하고 함께한 제가 원래 평소에는 좀 재밌게 하고 농담도 하고 이렇게 좀 사회를 봤었는데 오늘은 지혜하고 연륜이 워낙 깊고 높아가지고 제가 감히 그렇게 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하여튼 아니에요. 저 우리 김경재 후보님은요, 제가 봤을 때 보수 우파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맞습니다. 대통령 후보님이십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제네바 광장 한미연합교회 방문해주신 김경재 후보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지대 제거 운동을 전 국민이